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4세대 미래연구원의 장광현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종전선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동상이몽적 한반도 종전선언의 위험성과 한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간단히 아마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육사 39기로서 1980년도에 육군 소위로 인간한 이후에 2016년 12월 말까지 총 38년간 군대 생활을 하고 전역한 지 한 5년 정도 됐네요. 그동안 경력에서 보시는 것처럼 합참, 그 다음에 육군본부, 한미연합사, 유엔사 등에서 주요 직위를 제가 경험을 했고 2016년에 육군항공작전사령관을 마지막으로 전역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군인공제에서 관리부문 이사로 3년간 근무한 후에 현재 보시는 것처럼 미드웨스트 대학 국방대학원 주임 교수, 또 아시아 태평양 전략센터, 또는 그 미국 워싱턴에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한국 이사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제가 화두로 던지고 싶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그 유엔 총회 제 76차였죠. 지난 9월 21일 유엔 총회에서 한국 전쟁 종전에 대한 그 이슈를 꺼내서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 많은 관심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시다시피 이 한반도 종전 선언은 북한 비핵화와 굉장히 그 깊게 연관이 돼 있고 또 그 당시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전쟁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제각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여기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그 난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은 이 종전선언을 평화협정과 분리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좀 특이한 형태의 전쟁 종결 방식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한반도 안보 상황하고 맞물려서 많은 그 위험성 또 한계를 노출하고 있기도 하죠. 더욱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 비핵화 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수년째 장기간 지금 고착 중에 있고 또 북한의 어떤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 역시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종전선을 자꾸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한미 동맹을 건드리게 되고 또 유엔사 해체 또 주한미군까지 철수주장으로 이어져 가지고 우리 국가 안보를 매우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 안보에 관한 중요한 이 사안인 만큼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그 사실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교육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그 종전선언과 관련한 강의는 총 4부로 진행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첫 시간인 만큼 오늘은 전반적으로 종전선언이 무엇이냐, 종전선언에 대한 그 이해를 여러분들이 먼저 할 필요가 있겠고 순차적으로 전쟁에 참가했던 그 당사자들이 이 종전선언을 어떠한 그 전략적 이해를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러한 그 한반도 종전선언이 그 위험성 또 한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종전선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를 그 방향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교육의 핵심 주제인데요. 종전선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이해하는 순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종전선언이란 한마디로 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전쟁은 뭐냐? 전쟁을 이스라엘의 국제법학자인 요람 딘스타인께서 전쟁을 국제법적으로 이 해석을 한 것이 있는데요. 전쟁이란 기술적이든 실질적이든 둘 이상의 국가들 간의 상호 적대적인 그 작용, 이 일체를 전쟁이라 그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충돌도 있겠지만 물리적인 충돌이 있지 않더라도 적대적인 상호작용이 계속 진행되는 이 상태를 전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전쟁 당사국 간에 전쟁을 종식을 시키고 이러한 상호 적대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쟁 상태가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그런 공동의 의사표명 또는 이것을 전 세계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이런 행위를 종전선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전선언은 국제법적으로 어떤 그 종전선언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특정의 조건이라든지 규정된 형식이나 절차 이런 것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평화협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전쟁을 종료하는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이것을 종전선언으로 우리가 가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전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전쟁 종료에 합의한 후에 공동으로 선언하는 방법도 일종의 그 종전선언의 한 형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종전선언은 통상 평화조약 또는 강화조약의 가장 서두에 등장하는 것이 기본이죠. 그렇다면 우리 한반도에 한번 적용을 해봤을 때 지금 우리 한반도는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 이후에 정전 협정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한마디로 지난 그 정전 체제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의 승인을 받고 또 중국의 모택동의 지원 약속을 받은 이후에 다 아시는 것처럼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서 일제히 기습 남침을 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전쟁이 발발했는데요. 그 이후에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한국전쟁은 정확하게 3년 1개월 2일간 지속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제2차 대전이 종료된 직후에 한 5년 정도밖에 경과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사실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에치선 라인 밖에 있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비교적 신속히 한국전쟁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유엔과 긴밀히 공조를 해서 한반도 문제에 신속히 개입을 했고 또 16개의 파병국을 포함해서 국제적인 그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우리 정말 백척간두의 그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투입이 됐었죠.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약 1년이 채 못된 그러니까 1951년 6월 10일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유엔 주재의 소련 대사 말리크 대사가 공산 측을 대표해서 유엔 측의 휴전을 제의합니다. 약 1년 정도 지난 시기이죠. 이렇게 되자 한국 정부와 미국 간의 약간의 이 전쟁 종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견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한국 정부의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북진을 해서 이참에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로 삼기를 원했는 반면에 미국은 극도의 전쟁 피로도가 생기고 또 미국의 젊은이를 포함한 많은 그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정치적인 부담이 생기죠. 그래서 이 공산 측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51년 6월 23일 전쟁 중에 시작된 정전 협상은 당시의 예상과는 달리 만 2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휴전과 정전의 차이를 아마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비슷한 의미입니다만 휴전이라는 것은 전쟁 중에 얼마 동안 전쟁을 멈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준평화 상태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에 반면에 정전은 양자가 서로 합의에 의해서 전쟁 당사자들이 일시적으로 전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1953년 7월 27일 날 유엔군 측 대표와 조중 측 대표가 지금의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을 체결하죠. 그 이후에 68년 넘게 지금 종전이 아닌 정전 체제를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정전 체제는 완전한 전쟁 종식을 뜻하는 그런 종전이 아닌 일시 전쟁 중지를 뜻하는 정전협정 체결로 일단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도표가 보이시죠? 이 도표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맨 왼쪽부터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 기점으로 해서 약 1년의 이틀이 빠진 1951년 6월 23일 전쟁 중에 정전협정이 논의되기가 시작해서 약 2년 1개월인 이 경과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됐고요. 그로부터 현재 2021년 12월까지 68년 4개월이 지금 경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완전히 끝난 종전이 아닌 일시 전쟁 중지 상태가 68년 4개월 동안 지속되는 아주 특이한 이 모습을 우리 한반도가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표 하단에서 방금 제가 보여드렸지만 실질적인 전쟁 기간이 3년 1개월인 반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68년 4개월 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클라우제비츠의 비유에 준해서 설명을 우리가 한다면 정전 체제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의 연속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의 이슈한데요. 자, 여러분, 이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이 언제부터 이슈화가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을 종전선언의 주체로 인정하기 시작했죠.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을 겁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남북은 공동선언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선언을 보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3자 또는 4자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한동안 이 종전에 대해서는 소강 상태였죠.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판문점 선언을 채택을 하죠. 거기에 제3항에 보면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남과 북이 적극 협력할 것이며
한반도에서 현재의 비정상적인 정전 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임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 사망의 하위의 제3번 항목에는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그러니까 2018년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4자 또는 중국이 포함된 남북미 3자 또는 중국이 포함된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명시를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을 위한 우선적 실천과 합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임을 분명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우선 현재의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을 하고 이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간다 하는 이것입니다. 오른쪽을 표를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북한은 비핵화의 어떤 최종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이제 아마 체결하게 되겠죠. 이것이 되면 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더 포괄적인 개념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을 하겠다는 이런 그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종전선언을 별도로 평화협정과 분리해서 하는 이 특이한 형태는 그 원인이 바로 이 북한 비핵화 협상하고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금 핵을 개발하고 있고 고도화 및 정밀화하고 있는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분리해내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보면 북한 비핵화의 어떤 초기 조치로,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이런 그 방편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때문에 통상 이것을 뭐 입구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측 요도에서 나왔다시피 비핵화가 완전히 해결되는 그런 단계에 북한 비핵화의 어떤 출구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하는 이런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더 드리면요. 현재 우리가 68년 동안 이 정전 체제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국제법으로 봤을 때 현재의 정전 협정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인 전쟁의 중단을 의미하는 군사적 성격의 협정이고요. 두 번째는 그 정전협정 그 자체로는 적대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는 있지만 전쟁을 종료시키는 법적 효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종식시키는 가장 전통적이고 이상적인 방식은 평화협정이죠. 그래서 통상 이제 평화협정 내면에 본질적으로 종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 한반도 종전선언은 매우 이례적이고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북한 비핵화라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이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성격의 어떤 종전선언이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필수 절차가 아닌데도 지금 이런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 법률적인 효과를 가진다기보다는 평화체제로 가는 길을 연다 하는 이런 정치적 선언의 그 성격이 강합니다. 왜 정치적 선언이냐 하면 종전선언을 한다 해가지고 한마디로 전쟁이 완전히 영원히 종식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 그 자체가 종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종전선언이 현재의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한반도의 질서,
뭡니까? 정전 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평화협정으로 전환되기 이전까지는 현재의 정전협정은 모범적으로 준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단에 있는 이 표가요,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건데 분명히 여기에 보면 정전협정에 이어서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이 단계까지는 정전체제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종전선언과 동시에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또 유엔사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하는 이런 너무 섣부른 주장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제가 종전협정의 어떤 이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바에는 제가 전쟁 당사자들이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제각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전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 종전선언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비교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